상담 중에 이런 질문 하시는 분들 참 많습니다. 선생님, 남편이 이런저런 말을 했는데 그거 바람난 거 아니에요? 선생님, 남편이 이런저런 말을 했는데요, 그건 무슨 의미인가요? 라고 질문하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이런 말은 바람피는 거 아닙니까? 라고 물어보시는 분도 참 많아요. 그런데 대표적인 것들이 이런 것들이 있죠. 선생님, 제가 유튜브 보니까요, 남편이 여보 나 간섭 좀 하지 마, 나한테 관심을 꺼 라고 얘기를 한 거 그거 바람났다고 하는 건데요. 선생님, 제가 유튜브를 보니까요, 남편이요, 여보 다른 여자들처럼 좀 꾸미고 다녀라, 여보 저희 옆집 아줌마 이쁘게 하고 다니는데 그 아줌마처럼 하고 다녀 라고 얘기하는 건 바람났다는 건데요. 선생님, 유튜브를 보니까요, 남편이 회사 어떤 여직원을 막 칭찬하고 다닌다든가 회사에 그 여직원을 막 욕하고 다니면 그 바람난 거라는데 그 진짜 아닌가요? 선생님, 어느 날 남편이 여보 나 몸 좀 만들어야겠어 라고 말을 합니다. 그 바람난 거 아니에요? 라고 많이 물어보십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 해보겠습니다. 아 여보 나한테 관심 갖지 마, 야 관심 끊어, 이것과 여보 나한테 관심 갖지 마, 관심 좀 끊어주면 안 돼? 이것과 내용이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까? 여보 다른 여자들처럼 꾸미고 다녀라, 야 옷이 그게 뭐니?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 우리 와이프 다른 여자처럼 좀 꾸미면 안 돼? 아, 나 우리 와이프 좀 꾸몄으면 좋겠는데, 이것과 느낌이 완전히 다르죠? 남편이 아 여보 그 회사에 그 김모 땡땡씨라고 있는데 야 걔가 오늘 말이야 막 이렇게, 이것과 아 뭐 김땡땡이 걔 뭐 아이고 그랬어 뭐 걔가 뭐 했어, 이것과 지금 말씀드린 사례는 말의 내용은 똑같습니다. 하지만 뉘앙스가 완전히 다르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말의 내용에 집중하지 말라입니다. 지금 제 유튜브 들어오신 분들은 남편이 이런 말을 하는 게 무슨 내용인지, 이 내용이 바람인지 아닌지 궁금해서 들어오셨을 거예요. 하지만 말의 내용만으로 남편이 바람이냐 아니냐 알 수가 없습니다. 이런 비유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보 사랑해 1번, 사랑해 2번, 사랑해 3번, 사랑해 4번. 말의 내용은 다 똑같죠. 내용은 같습니다. 그런데 느껴지는 느낌적인 느낌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따라서 말의 내용에 집중한다고 그 텍스트의 의미를 찾는 건 아무런 의미가 없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따라서요, 선생님 저희 남편이 이런 말을 했는데 그 바람 아닌가요? 모릅니다. 예, 저희도 알 수 없습니다. 그 진실은 남편만이 알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 영상 들어오신 목적이 뭐예요? 남편이 바람 폈는지 안 폈는지 그게 궁금해서 아닌 겁니까? 우리 남편 바람 피는 거 확인하고 싶어서 들어오신 거잖아요. 그럼 제가 확인하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확인을 하느냐를 알기 위해선 남편이 바람을 백날 피워도 모르는 상태를 이해하면 알 수가 있겠죠. 상담 중에 이런 경우들이 참 많아요. 저희 남편이 바람을 20년을 폈는데 몰랐습니다. 저희 남편이 바람을 10년을 폈는데 저는 까마득히 몰랐습니다. 이 남자가 저를 감쪽같이 속였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정확히는 남편이 속인 게 아니라 아내분이 관심이 없었다란 얘기입니다. 이런 비유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아들이 학교에서 10년 동안 맞고 다녔어요. 우리 딸이 10년 동안 친구들한테 돈 뜯기고 다녔어요. 그런데 저는 까마득히 몰랐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부모라고 한다면 자식에게 관심이 없는 거 아닌가요? 그런 것처럼 내 남편이 10년 동안 바람을 피웠는데 나는 몰랐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 남편에게 관심이 없는 거 아닌가요? 따라서 관심이 없으면 남편이 바람을 피워도 모른다가 맞고, 거꾸로 내가 남편에게 관심이 많으면 남편이 바람을 피우는 걸 금방 알아차릴 수 있다란 얘기입니다. 그러면 남편의 무엇에 관심이 많아야 할까요? 첫째는 일이에요. 남편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평소에 관심이 많아야 합니다. 그리고 취미, 관심 많아야 되죠. 남편의 성장 과정, 관심 많아야 됩니다. 그가 어떤 옷을 입고 다니는지 관심이 많아야 합니다. 그의 속옷까지 관심이 많아야 해요. 잘 사는 여성들은 기혼 남성들의 옷차림이 좀 추레하면은 이렇게 생각한다고 합니다. 어우, 저 집 아저씨 부인은 어떤 사람이길래 남편이 저러고 입고 다니는데 그것도 신경도 안 써? 행복하게 잘 사는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남편의 옷차림, 속옷까지 평소에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남편이 속옷 뒤집어 입고 왔다?
그날 걸리는 거예요. 남편이 밖에서 딴 여자랑 브루스를 쳤다? 그날 걸리는 겁니다. 모를 수가 없습니다. 남편의 속옷과 옷까지, 그리고 남편의 일거수일투족, 모든 것에 관심이 있는데 어떻게 모를 수 있겠습니까? 남편이 바람을 피고 온 날 즉시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남편의 몸에 관심이 많아야 됩니다. 남편의 몸에 관심이 많은 여성들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잠자리가 왕성합니다. 그럼 잠자리가 왕성한 남편들인데 그 남편이 밖에서 다른 여자랑 섹스를 하고 들어와? 그날 바로 아내한테 적발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마치 엄마가 내 아들이나 딸에게 관심이 많으면 내 아들, 딸이 밖에서 무슨 일이 있으면 딱 보면 알잖아요. 내 아들이 밖에서 누구한테 맞고 들어온 것 같아. 딱 보면 알죠. 내 딸이 누구한테 따돌림 당한 것 같아. 딱 보면 아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내 남편한테 관심이 많다? 내 남편이 바람을 핀 거를 딱 보면 아는 거예요. 보기만 하면 느낌적인 느낌이 팍 오는 겁니다. 굳이 말에 집중하지 않아도요. 그럼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어머 선생님, 전 남편한테 관심이 많은데요. 저희 남편이 너무 귀찮아해요. 저한테 집착하지 말래요. 그런 질문은 왜 나오는 거냐면 사랑이 부족한 상태로 관심만 많아서 그래요. 애정이 부족해서 그런 겁니다. 자식에게 관심이 많아도 자식이 귀찮은 경우 있습니다. 그게 어떤 경우냐면요, 내 아들이 잘못되는 건 싫지만 애정은 별로 없는 경우, 내 딸이 잘못되는 건 싫지만 애정은 별로 없는 경우, 이런 경우에 자식들이 엄마 나한테 신경 좀 꺼!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똑같아요. 내 남편한테 관심이 많아. 근데 내 남편에 대한 애정은 부족해. 그런 경우에는 여보 나한테 집착하지 마. 이런 얘기가 나와요. 따라서 남편의 옷차림, 남편의 속옷, 그가 하는 일, 그가 하는 취미, 그가 만나는 사람들, 그의 몸, 그의 생각, 이런 것들에 관심이 많고 그런 것들을 좋아해야 한다. 남편의 옷차림을 좋아하고, 남편의 일을 좋아하고, 남편의 생각을 좋아하고, 남편의 과거를 좋아하고, 남편의 취미를 좋아하고, 그러면 아무리 관심을 줘도 남편은 사랑받는다라고 느끼지, 집착한다라고 느끼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남편의 일은 좋아하지만 않으면서 남편의 일에 관심이 많아. 그럼 집착하지 마! 이렇게 되는 거죠. 남편의 옷차림을 싫어하면서 남편의 옷차림에 관심이 많아. 그럼 내 옷차림 단속하지 마! 이렇게 되는 거죠. 남편의 사고방식을 좋아하지 않으면서 남편의 생각에 관심이 많아. 내 생각을 통제하지 마! 이렇게 되는 거죠. 남편의 과거를 좋아하지 않으면서 과거를 계속 캐물어. 너는 왜 이렇게 나한테 집착하니? 이렇게 되는 거죠. 따라서 좋아하는 마음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을 때 남편이 사랑받는다 느끼고 바람도 안 피는 거고, 설령 바람이 났다고 하더라도 금방 알아차릴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왜 나는 그동안 남편에게 관심도 부족했고 사랑도 하지 못했을까요? 남편의 그것을 사랑하고 사랑하는 그것에 관심을 가지면 되는데 사랑이 없이 관심을 가졌거나 또는 왜 관심도 가지지 못했을까요? 이유는 단순합니다. 내가 그걸 싫어해서 그래요. 인간은 다 자기 중심대로 행동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커피 마시는 걸 싫어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손님이 왔을 때 커피를 대접하기보다는 다른 차를 대접하는 것이 손쉬울 겁니다. 내가 술 마시는 걸 싫어하는 사람이라면 누군가가 식사를 하자 그럴 때 술을 권하기보단 차를 권하는 게 수월할 거예요. 그런 것처럼 내가 싫은 거는 남한테 못 해줘요. 그런데 이렇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내가 누군가한테 관심 받는 게 너무 싫어. 나는 또 사랑받지 못했어. 또는 사랑받는 게 불편해. 남자들이 나를 이뻐해주고 이게 막 되게 어색해. 누군가가 나를 내리사랑해. 아이처럼 보살펴 주려고 그래. 보호해 주려고 하는 것이 막 어색해. 또는 내가 주목받는 게 너무 싫어. 그런 경우에는 내가 싫기 때문에 내 남편한테도 하면 우리 남편도 싫어하지 않을까? 내가 우리 남편을 내리사랑하면 남편이 불편해하지 않을까? 내가 남편에게 관심을 가져주고 남편을 따뜻하게 해주면 남편이 불편해하지 않을까? 라고 하는 무의식이 발동을 하면서 잘 못해주게 되어 있는 겁니다. 따라서 이런 말씀드립니다. 남편의 말 내용 하나하나에 집중하지 마세요. 그럼 무엇부터 해야 되느냐? 내가 나의 옷차림을 사랑하세요. 내가 나의 옷차림에 관심을 많이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의 일에 관심을 갖고 나의 일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몸에 관심을 갖고 나의 몸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렇게 나를 사랑하게 되면 내 남편에게도 관심과 사랑이 저절로 나가게 되면서 외도의 확률은 쭉 떨어지고 설령 외도가 발생하더라도 즉시 알아차릴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걸 좀 더 자세하게 하고 싶다. 난 자기 사랑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라고 하시는 분은 저희 하우투라이프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끝내주는 여자 되는 법 레벨 3를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자기 사랑을 잘하게 되면서 남들에게도 사랑을 많이 받는 여자가 될 수 있으실 겁니다.
감사합니다.